안녕하십니까. 신일섭의 해품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셀시어스라는 음료 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어오면서 계속 탄산음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탄산음료 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셨겠죠. 지금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가 지난 10년간 2010년에서 2022년에 글로벌 음료 시장에서 생수를 제외하고 이 주스, 차 이런 시장을 합쳐서 소프트 드링크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10년 동안 전 세계 2,269억 달러에서 2,979억 달러로 23.8% 커졌습니다. 여기서 그럼 주스, 차가 들었으니까 주스도 커졌겠지. 근데 주스가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주스는 1,086억 달러에서 1,201달러로 10.6%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스랑 차를 포함해서 소프트 드링크 시장이 23.8이 커졌는데 주스는 10.6밖에 안 커진 거예요. 10년 동안. 성장률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게 뭐가 커졌냐면은 차가 커진 거예요. 차.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옛날에 어렸을 때는 델몬트니 무슨 미니메이드니 그 오렌지 주스 마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부 티가 유행해. 티가 그게 성장률이 커진 거고 주스는 성장률이 그냥 자연스럽게 커진 거 이상으로 커지질 않은 거예요. 다들 이제 안 거죠. 차라리 사과를 깎아 먹고 포도를 떼어 먹지. 저거는 그 맛만 나는 주스인 걸 안 거예요. 주스가 생각보다 몸에 안 좋구나. 차를 마셔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스 시장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 드링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스가 47.9 거의 반이었는데 40.3 지금 10년 동안 이만큼 빠졌습니다. 지금 40% 벽이 깨지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음료가 선전을 하면서 주스 시장에 줄어든 부분을 완전히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 해서 에너지 음료 시장이 가장 많이 컸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도 있고 레드불도 있는데 이런 거를 포함해서 에너지 음료가 10년 전에 비해 959.2% 급증했어요. 그래서 몬스터 베버리지가 급등을 한 것이고 지금 오늘 설명드린 셀시어스도 이제 후발주자인 거예요. 지금 소프트 드링크 시장이 아까 전에 10년 동안 23.8%가 커졌잖아요. 에너지 음료 시장은 959.2%. 성장률에서 상대가 되질 않죠. 에너지 음료 자체가. 그리고 향이 없는 탄산수 135억 원에서 388억 원으로 187.4% 증가. RTD 차 음료가 올라가고 주스는 떨어지고 에너지 음료는 급증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야외 활동이 감소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살이 막 점점점 띠룩띠룩 찝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인들의 평균 체중이 3kg가 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평균 2배를 쪘기 때문에 평균을 올리는데 제가 한 몫을 했죠. 근데 이 탄산음료를 그래도 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치킨하고 피자하고 햄버거를 먹는데 거기에다가 옥수수 수염차를 먹으면은 맛이 애매하잖아요. 그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에 막 탄산음료 탁탁탁 튀는 게 조금 적긴 해도 탄산 맛이 나면서 칼로리를 적게 가져가는 그거를 지금 원하기 때문에 칼로리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도움을 받은 거는 맞는데 이거를 전환시켰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로 가도 콜라 사이다를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마실 거란 말이죠. 탄산음료 시장은 죽지가 않았고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변신을 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보면은 10년 동안 에너지 음료 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기록을 했고 탄산음료 시장이 에너지 음료 시장이라던가 차 시장의 이 점유율을 뺏긴 부분 분명히 있는데 탄산음료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셀시어스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셀시어스는 이 트렌드를 다 가져왔어요. 어떻게 가져왔냐면 일단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10년 동안 959.2%라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회사에 엄청난 성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에너지 음료 시장은 무조건 커지고 있는 게 확실하네. 그래서 셀시어스가 일로 들어갔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 에너지 음료도 좋고 다 좋은데 탄산이라는 그 어떤 청량감을 놓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에너지 음료 시장을 건드리면서 탄산도 건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에너지 음료 시장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로 좁혀서 봐도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에너지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양 강장제 같은 거 빼고 국내 에너지 음료 시장이 1,800억 원대인데 이게 2019년부터 연평균 30% 이상 성장. 이것도 지금 코로나19에 도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약되면서 심리적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 음료를 찾으시는 분이 늘었다. 실제로. 그래서 몬스터 에너지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1위입니다. 2020년에 국내 에너지 음료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고요. 지난해는 58.6이 되었어요. 지금 2021년에.
그리고 롯데 칠성 음료 핫식스 그다음 레드불 순이에요. 이 몬스터 베버리지가 이제 거의 60%를 차지하고 레드불 핫식스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셀시어스도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죠. 이 에너지 음료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해외 직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다가 이제는 편의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요즘에 특이한 편의점들 있죠.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다가 이런 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셀시어스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마시죠. 왜냐면 그 스포츠 스타들을 모델로 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스타일의 음료기 때문이 그러고요. 더스틴 포이리에가 이 즐겨 마시면서 야 이거 진짜 좋다고 극찬을 했던 것인데 롤을 안 해도 페이커 선수는 알고 우리가 피겨 뭐 규칙을 몰라도 김연아 선수는 알잖아요. 여기도 MMA를 안 보는 사람도 맥그리거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여기 MMA 최고의 스타이시기 때문에 맥그리거는 다 아는데 2021년에 이 더스틴 포이리에가 맥그리거를 2번을 꺾었어요. 이분이 이제 최고의 스타고 원래 처음에 패더급을 하다가 라이트급으로 가가지고 꽃을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더스틴 포이리에 이분이 이 셀시어스 음료를 마시고 효과가 되게 좋다 극찬을 해서 굉장히 이 셀시어스 음료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이 스포츠 스타들이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원래 몬스터 베버리지도 했지만 몬스터 베버리지가 수험생들도 많이 마시고 운동선수가 많이 마셔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막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에너지를 폭발하게 만들거든요. 수험생들이 지쳐 있는데 그걸 먹고 집중력을 향상하게 해주고 또 운동선수들을 급격하게 그 컨디션을 올려가지고 시합 전에 최대한 그걸 끌어올려줘요. 에너지 음료가. 뭐 그걸 너무 마시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 버리죠. 너무 욕심내서 마시면 안 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뭐 육아맘들도 많이 마시고 힘드니까 코로나19 집콕하시는 분도 많이 마시지만 처음에 원래 운동선수랑 수험생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운동선수가 효과가 좋다고 하면 에너지 음료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 뭐 수험생에서 뭐 스타가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 뭐 열심히 공부하다가 뭐 내가 이거 마셔가지고 뭐 명문대를 갔어. 이것보다는 운동선수가 딱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컨디션 시합에서 이거 뭐가 내가 원하는 걸 쟁취했다. 이게 더 광고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더스틴 포이리에 지금 최고조에 있는 정점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리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 미국의 스노보드 스타 숀 화이트 이번 이제 노장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장 파워까지 보여주고 지금 한 10여 년간을 정점에 있으셨던 선수잖아요. 그분도 이 셀시어스를 즐겨 마신다. 최고의 정점에 있고 막 10몇 년의 경력에서도 스토리가 있는 대형 스포츠 선수들이 이게 좋다고 극찬을 해주면 엄청나게 뜨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에너지 음료에서 뜨고 요즘 트렌드를 따라갔다. 무설탕의 팻 버닝이다. 설탕이 없고 돼지 띠룩띠룩 찌는 팻을 태워준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탄산음료조차도 저당의 저칼로리로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 음료는 당연히 이걸 갖춰야죠. 그래서 다이어트 음료고 뭐 여러 가지 맛이 있고 스파클링이 여기 또 들어갔고요. 아니면 비탄산 맛과 물과 섞일 수 있는 파우더 스틱 이걸로 제공되거나 캔으로도 제공돼요. 근데 여기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 아스타팜이라는 것도 안 들어가고 고과당 옥수수 시럽도 없고 그래서 비GMO고 인공적인 맛이나 색상도 없고 첨가된 나트륨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마존 피트니스 드링크 부문 거기서 1위를 했던 품목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코로나19 집콕으로 해서 살찐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살찐 사람들이 팻 버닝을 하기 위해서도 마시고 운동선수나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고객층이었고 거기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집콕을 하면 살찐 사람들이 빼기 위해서 마시는 다이어트 음료 요걸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 18개 나라에 진출을 해 있고요. 아마존 피트니스 드링크 부문 판매 랭킹 1위에 올랐는데 거기 판매 만족도가 있잖아요. 5점에 4.7.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점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셀시어스도 야 우리도 이 청량감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셀시어스 히트를 또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열대 과일의 일종인 잭프루트 향이 첨가된 탄산 에너지 음료예요. 탄산 전문 에너지 음료. 그러니까 사람들이 탄산음료는 포기는 못하는데 뚱뚱해진 거는 못 참겠어. 코로나19 집콕 때문에. 달콤한 맛에 톡 쏘는 맛을 에너지 음료에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음료는 무설탕 팻 버닝이 기초인데 무설탕 팻 버닝의 그 어떤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맛하고 톡 쏘는 그 청량감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면은
야 이거 탄산음료를 그 갈구하던 사람들까지 끌어당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설탕 펫버닝에다가 달콤한 맛에 톡 쏘는 청량감까지 갖추는 음료를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끌어올 수가 있겠죠. 주스에서 실망 느낀 사람, 근데 차로 가기에는 청량감이 그래. 그렇다고 코카콜라, 펩시콜라의 그 청량감을 느끼러 갔는데 제로슈가긴 제로슈가인데 아 이거 왠지 어차피 콜라 사이다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게 펫버닝이 될까? 제로슈가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당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음료가 10년 동안 959% 성장했는데 그동안에 성장해왔던 에너지 음료랑 또 다른 변형된 에너지 음료를 또 셀시어스가 이제 후발주자로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 베버리지와 레드불이 이끌고 있는데 또 약간 색깔이 다른 셀시어스가 또 참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음료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거죠. 수험생이 시험 전에 마시는 거, 운동선수가 시합 전에 마시는 거,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늘어나 있죠? 이미 육아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타겟까지 늘어났어요. 육아맘들이 맨날 돌밥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 힘을 에너지를 올리려고 에너지 음료를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그렇게 넓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 펫버닝하고 무설탕 요 부분에 청량가까지 추가했다. 그러면 지금 수험생, 운동선수, 육아맘 여기까지 왔죠. 여기에 속하지 않았던 부분의 고객들, 잠재 고객들까지 이제 점령해 나가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연간 30% 성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핫식스든 레드불이든 몬스터 베버리지든 이제 막 들어온 셀시어스를 마시던 여러분들이 어느 연령층이든 어느 무슨 섹터에 속해 있으신 모르겠는데 에너지 음료를 맛보거나 에너지 음료를 마셔서 내가 뭐 주스에서 차에서 탄산음료에서 못 느꼈던 혹은 느꼈던 게 다 있는데 건강에 좋은 그거를 만약에 느끼셨다면 몬스터 베버리지든 셀시어스든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동안 에너지 음료 시장이 959% 성장하는 동안 주가도 그만큼 엄청나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보다 더 올랐죠. 테슬라는 최근에 오른 거고. 그래서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인데 그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올랐던 애들이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지 장기적으로 내려가던 애들이 갑자기 그만큼의 세월을 역전해서 올라가기가 장기적으로 오른 애들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도 보시면 아시겠죠? 물가 인상을 하면 하는 대로 원료 가격을 판가에 전가시켜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보셨죠? 그런 어떤 신생을 노린다고 하면 셀시어스 홀딩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탄산음료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음료까지 이렇게 코카콜라, 펩시, 뭐 셀시어스까지 다뤄봤는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몬스터 베베리지 맨 처음에 했었어요. 오랜만에 음료 회사들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을 잘 보시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물가 인상이 굉장히 과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판가의 전가를 쉽게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소비자로서 이런 그 종목을 안 갖고 있으신 분들은 불만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 먹던 게 갑자기 내일 가격이 올라 있고 내일 모레 또 가격이 올라 있고 내가 한 잔을 마시는데 가격이 계속 소비하는 가격이 비싸져 있으니까. 근데 소비자와 주주의 입장을 같이 동일시하면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매 순간 맞는 건 아닙니다. 매 순간 맞을 수는 없죠. 주가의 변동이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알고리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한 잔 사 먹는 가격이 비싸졌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많아져서 되게 좀 불안할 수 있지만 주주의 입장이라면 내가 주머니에서 나가는 가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돌려받을 시세 차익이나 배당도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해품주 시간은 단기적인 타이밍을 잡아서 맞춰가지고 뭐 단타를 쳐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분들에게 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뭐 지금 해외 주식이 많이 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다고 했지만 지금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신 분들에게 아 세계적인 기업은 요런 기업도 있었네. 우리나라 기업만 보다가 아 이런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요런 것도 상장되어 있었네. 요런 거를 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알 수 있는 기회를 생활 속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 요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걸로 해가지고 막 이거 좋다고 해서 지금 딱 했는데 야 이거 완전히 무슨 뭐 이렇게 흔들리는 데서 이렇게 많이 올리는 데서 이걸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추천의 의미도 아니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하려고 뭐 고점 저점을 잡아드리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해외를 품어서 뭐 나중에 요거 적용해 볼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어떤 그런 의미 이런 데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의 해품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